올해는 대한민국과 교황청이 수교를 맺은 지 60주년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해서 한국교회사연구소가 가을 학기 공개대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과 교황청을 주제로 발표한 한국교회사연구소 이민석 선임연구원 스튜디오에 모시고 60년 동행의 역사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민석이라고 합니다. 네, 이민석 연구원님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누게 될 텐데 헬로 대한민국, 헬로 교황청 이렇게 이번 공개대학의 주제가 걸려 있습니다. 한국과 교황청이 수교한 지 올해로 꼭 60년째 되는 해인데 교황청이 한국 교회에 처음으로 교황사절을 파견한 건 언제였는지 그 이야기부터 들어보죠. 네, 사실 60년이 되었지만 그 이전부터 교황청은 우리나라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났었던 1919년에 한국 천주교회에 처음으로 교황청이 교황사절을 파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직접적으로 파견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교황사절을 파견을 했고 그 교황사절이 우리나라까지 겸임을 했던 것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의 아픈 역사까지도 함께 들어볼 수 있는 이야기였는데 광복에 거쳐서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 총회로부터 승인을 받기까지 훗날 주교가 되시죠. 초대 교황사절 패트릭 번 몬시뇰의 역할이 컸다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요? 네, 사실 교황청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7년 7월에 패트릭 번 몬시뇰을 교황사절로 파견하기에 이르릅니다. 이 패트릭 몬시뇰은 이 메리노 외방종교회 소속으로 이전에 평양지목구장 그리고 교토 지목구장을 역임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패트릭 번 주교는 그 초대 교황 사절로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으로부터 승인받는 데까지 많은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네, 대한민국이 이렇게 우뚝 서기까지의 과정에도 상당히 많은 애를 쓰셨던 패트릭 번 몬시뇰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오늘 좀 본의 아니게 역사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황청에 관심과 지원이 없었다면 이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상상력도 발휘를 해보게 됩니다. 특히 당시 교황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었겠죠. 네,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교황청이 해방 직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도 전에 교황사절을 파견했다는 것은 곧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한국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독립국가로 승인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독립국가 승인하는 데 있어서 교황 비오 12세의 역할이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이야말로 교황사절을 파견함으로써 이후에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승인하는 데 밑거름이 되게 해주셨던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는데 밑거름이 든든하게 되어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1948년 9월이었습니다. 이 파리 유엔총회 대표단을 이끌었던 인물이 천주교 신자였던 우리에게는 좀 제2공화국으로 알려져 있는 장면 박사였던 걸로 아는데요. 천주교 신자인 각국 외교관들로부터 받은 도움이 상당히 컸던 걸로 보여요. 네네. 사실 장면 박사는 일제를 거쳐서 해방 후 어쩌면 우리 천주교에서 유일무이한 천주교 출신 정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리고 합법정부로 승인받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 이분이 천주교 지도자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곧 교황청에서 이분에게 힘을 실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예를 들면은 교황청 국무장관이었던 몬티니 대주교 그리고 주 프랑스 교황대사였던 롱칼리 대주교께서 장명 박사가 이끄는 그 당시 유엔 한국 대표단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었기 때문입니다. 네, 자, 또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에서 승인을 받은 후에 1948년 12월 이 서울 명동 대성당에서 감사미사가 봉헌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날의 기록은 또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 이전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은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던 해에 되던 날 노기남 대주교는 이 15일부터 20일까지 독립선포 감사미사를 드렸고요. 그 이후에 1948년 말씀하신 대로 12월에 승인이 된 이후에는 유엔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했다는 것을 크게
감사 강복제를 거행하면서 한국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고 평하면서 이 한국 천주교의 주보 성인이잖아요. 네. 이 성모님의 은혜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저희 CPBC 건물이 명동성당 맞은편에 있는데 역사 속의 현장에 우리가 녹아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1963년에 대한민국과 교황청이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맺은 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왔는지 그 발자취를 또 살펴볼까요? 네, 패트릭 번으로 시작되었던 교황 사절 파견으로 유지되던 대한민국과 교황청은 1963년에 공사급 외교사절 교환을 합의하고 정식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주한교황 사절이었던 델 주디체 대주교가 초대 주한교황 대사로 교황 공사로 승격하였고 3년 뒤에는 교황 대사로도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수교 이후에 대한민국과 교황청은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로 승인을 받기까지 노력을 한 데 이어서 한반도가 평화의 땅이 될 수 있게 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대한민국과 교황청 수교 60주년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교황청은 계속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신생국가 한국에 가장 먼저 교황사절을 파견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독립국가로 인정을 했고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했고 또 유엔으로부터 합법적인 정부로서 승인받는 데까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므로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서 이 교황청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는지를 조금 신자분들께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지금 이번 공개대학 주제가 헬로우 대한민국, 헬로우 교황청인데 아직 한 나라로 우뚝 서지 못했던 대한민국에 헬로우라는 인사를 건네면서 이렇게 60년이 흘러왔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셨는데요. 한국교회사연구소 이민석 선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